금융자산 10억 있으면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13억에서 15억 정도 돼요. 그러면 10억 있다고 부자라는 느낌이 잘 안 들겠죠? 얼마가 부자냐의 기준이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100억 정도 넘어가면 누가 봐도 부자다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꿈의 숫자 100억을 30대 사업으로 달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출연자 원석준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0대 100억을 번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산다라는 풀스토리, 100억 자산가의 문제 해결법, 그리고 직원 관리 비법, 사업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으로 월 매출 0원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단계별 조언 한마디씩. 저는 이 원석준 대표님과의 대화 이후 저의 사업 모델을 전반적으로 수정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원석준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 그냥 저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원석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블리언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굿즈라고 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제 커스텀 굿즈라고 하는데 커스텀 굿즈를 직접 만드실 수 있게끔 기계도 공급하고 있고요. 뭐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익화를 원하시는 분들, 창업자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양성해드리고 어느 안정 궤도까지 올라가실 때까지 저희가 서포트하는 일을 좀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굿즈라는 게 딱 보시면 편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대표님께서 저희 아들을 이렇게 굿즈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쿠션으로 만들어 왔는데 네.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다가 아드님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에 오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커스텀 굿즈를 한 1000가지 정도 지금 상품이 있고요. 1000가지면 대표적으로 뭐 예시가 티셔츠가 될 수도 있고요. 저런 쿠션, 텀블러, 쉽게는 우리 이제 핸드폰 케이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런 굿즈를 직접 제작해서 소매로 판매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도 굿즈로 좀 뭐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네. 그러면은 맨 처음 시작으로 저 굿즈를 생각하신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좀 저 대표님 딱 처음 뵀을 때 되게 잘생기시고 남자답고 이런 느낌인데 굿즈 해가지고 뭔가 러블리한 느낌이어서 그럴 수 있죠. 매치가 좀 안 됐거든요. 네. 이제 이게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6년 차가 됐고요. 16년 차가 됐고 이 굿즈를 시작하게 된 것은 16년 전이 되겠죠. 근데 당시에는 사실 굿즈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없었고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이제 커스텀 인쇄업, 어떤 커스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든 것 정도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처음 창업할 당시가 이제 23살 이었고 16년 전. 대학교 졸업도 안 했네요. 그쵸. 전 대학교를 또 아무튼 전 스토리가 많아요. 대학교 1학년 때가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을 이제 6개월밖에 못 다녔죠. 그래서 그때 창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학교를 이제 못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이템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뭔가 되게 거창한 이유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의 이제 와이프가 됐고, 여자친구와 이제 연애를 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선물 같은 거를 좀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 같은 걸 주고받게 됐는데 나름 둘 다 조금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서로 뭔가를 만들어주면 만족도가 좀 높았어요. 서로 선물해주면 야 이거 괜찮다. 서로 좀 잘하네 서로. 저도 여자친구 거를 받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정도로 좋았고. 어떤 거예요? 뭐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거? 그림 그려주는 것도 있었고요. 뭔가 이렇게 뭐 만들어서 주고 막 이래. 그때 당시에 그런 감성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편지도 이렇게 편지 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다 해서 네, 갑자기 연애 얘기가 됐는데 그거 막 러브짱 옛날에 하던 막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주고 하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좀 의뢰도 많이 받았어요. 나도 기념일인데 좀 만드는 걸 도와달라. 네, 그럴 정도로 나름 어쨌든 둘 다 손재주가 좀 있었던 편이었고 그걸 가지고 20대 초엔 다 돈이 없잖아요. 연애를 하고 그런데 네네. 우리 계속 이렇게 소비적인 연애만 하기에는 우리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냥 연애를 하면서 우리 돈을 한번 벌어보자. 가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이템이 저희가 이제 커플 선물을 하고 막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서 쇼핑몰에 팔아보자. 근데 여기서 잠깐 네. 궁금한 게 방금 그 대화에서 일반적인 대학생의 대화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뭔가 어. 같이 주고받을 수는 있어. 어. 그리고 너 잘해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걸로 돈을 벌어보자 이게 어. 연결이 일반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래요? 뭐 부모님이나 예를 들어 뭐 사모님의 음. 부모님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네.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저한테 맞춰준 건데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교 때도 좀 이렇게 학비를 좀 직접 벌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제 와이프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집안.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항상 좀 돈을 벌어야 하고 이렇게 돈에 대한 이렇게 결핍이 있냐. 예, 이게 이제 와이프가 저를 보는 시각이었고 저는 이제 뭐 얘기를 했죠. 막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와이프의 제안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다. 예, 같이 돈도 벌면서 연애를 하면 어떻겠느냐. 예, 와이프 잘 만난 것 같아요. 귀인이네. 네, 귀인인 거.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창업의 세계에 들어온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은 처음에 한 게 네. 그런 커플 아이템이면은 맨 처음 판 딱 그 아이템 그게 뭐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전 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로 팔린 제품은 액자였어요. 그냥 단순히 네. 액자인데 그 커플분이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단순히 그냥 사진을 인화하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가공해서 디자인하고 요즘에는 AI로 뭐 맞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해줘 이런 게 당연히 되지만 네. 그때 당시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 뭔가 조금 디자인적으로 리터칭하고 저는 그것을 그분은 액자를 주문했지만 저는 액자도 만들어드리고 막 컵 같은 거에도 같이 사진도 넣어드리고 서비스로. 네, 그렇게 해서 나간 게 첫 번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파신 거죠 이걸? 그건 G마켓에서 판매한 거죠. G마켓에서. 네, 당시에는 뭐 G마켓, 옥션, 스토어팜 이렇게 자사몰 요 정도로 제가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려놨다고 그게 바로 노출이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홍보를 뭐 어떻게 하신 건가요? 홍보라는 개념 너무 사업 초창기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알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알릴까? 이런 카페 같은 데도 돌아가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좀 사이트도 놀러 오세요 막 이런 것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지식인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100일 선물인데 뭐 해야 돼요 하면 제가 여기 좋습니다. 그거 지금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가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수준에 맞게 그냥 알리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그 주문하신 분이 뭘 보고 주문한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이런 추적 같은 이런 거는 전혀 아무런 감이 없었을 때니까 네. 네. 모르겠네요. 어떻게 주문하셨지? 그럼 이렇게 네. 해서 시작하고 좀 첫 판매까지 걸린 텀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 사이트에 내 제품을 등록하는 것까지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은.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걸려서.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 달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지식인에 열심히 쓰고. 네, 아마 그런 활동을 계속 했긴 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 한두 개 팔린다고 해서 당장 와 이게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 거고 네. 조금 더 잘 되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냥 뭐 조금씩 계속 잘 돼 갔나요? 네. 그게 제가 첫 판매가 됐던 게 아마 이제 12월쯤인 것 같아요. 12월. 네, 12월. 네, 12월에 첫 판매가 되고 그 판매가 되는 순간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 내가
그때 당시 판매된 금액이 28,0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오. 제품이 몇만 원이라도 팔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팔리겠구나라는 그 뭔가의 느낌이 딱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2월 달쯤에 판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불과 몇 달 뒤인데 발렌타인데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그 초콜릿 선물하는 거잖아요. 화이트데이가 사탕 선물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제가 커플 선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제품에 제가 그때 컵을 판매를 했는데 그 컵 안에 초콜릿을 넣어서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이거를 팔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진짜 잘 먹혀서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뭐 G마켓이나 이런 오픈 마켓에다가 네. 뭐 발렌타인 선물 이렇게 등록을 네, 그런 하신 거예요? 것들 막 한 거죠. 발렌타인데이 선물, 뭐 남자친구 선물, 여자친구 선물, 막 기념일 선물 이런 막 키워드들은 다 그때 집어넣어가지고 상품을 등록하고 또 지식인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했죠. 근데 네. 이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지금 들으면은 되게 원시적인 방법 같아도 네, 당시만 해도 뭐 키워드를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던 때 아니에요? 없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저도 그냥 네. 어쨌든 상품 이름은 정해야 되는데 네네네. 결국엔 뭐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가지고 제가 뭐 전혀 엉뚱한 이름을 지을 이유도 없었고 네. 그냥 단순하게 사실 별 생각 없었다는 말이 솔직한 것 같아요. 그냥 발렌타인데이니까 발렌타인데이니까 네 발렌타인데이고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장님들은 다 놀고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조금 해보니까 사장은 그 어떤 직원보다 빡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생각해야 하고 의사결정 내려야 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강제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게 사업 아닙니까? 비즈니스 토크는 끝없이 배워야 하는 운명인 사업가 분들이 100% 무료로 돈 주고도 만나기 힘들 분들에게 사업과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지속을 위해선 여러분의 단 한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이 채널에 힘이 생겨야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기라성 같은 게스트분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이 컨텐츠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건 구독 혹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발렌타인데이 끝나면은 안 팔렸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네. 그때만을 위해서 상품을 하나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자마자 와 이거다 해서 바로 화이트데이를 화이트데이. 준비를 합니다. 네. 화이트데이를 바로 준비하고 역시나 화이트데이도 잘 됐어요. 그때가 혹시 액수로 어느 정도가 팔렸는지. 그때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 대학교 1학 이제 2학년 네. 됐나요? 그렇겠죠. 아마 그 다음에니까. 그래서 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집에서 했고 네. 그때 여자친구였으니까 와이프도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쪽 집에서 와이프가 네. CS랑 디자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저 집에서 정리된 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제조하고. 네, 제가 제조 이렇게 분업화가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팔리고 나니까 일단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엔 뭐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한 거니까 그냥 막 정말 미친 듯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밤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단 우리 만나자. 그래서 얘기를 일단 좀 해보자. 그래서 부대찌개 집을 갔어요. 24시간 부대찌개 집. 그런데 와이프가 울었어요. 힘들다고. 근데 그 울었던 감정이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섭다 그랬어요. 그 저희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그렇죠. 그냥 갑자기 뭔가 돈이 벌린다는 자체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면 되게 기분 좋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의 엄청난 압박감과 그 미묘한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 때문에 와이프는 아무튼 무섭다고 울었고 근데 저는 신났죠. 왜 우냐? MBTI가 혹시 T가 아니야, 많이 저는 높으신가요? F인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그래서 아무튼 잘 얘기를 하고 우리 또 이렇게 아무튼 잘 해보자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화이트데이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또 5월 달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네. 부모님 총동원. 이제는 일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궁금한 게 네. 그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컵이다라고 하면 인쇄를 네.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그 인쇄를 하는 이제 최초 창업을 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의 커플 이제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약간의 기계 장치가 좀 필요해요. 근데 기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거대한 기계는 아니고요. 작은 인쇄기 같은 게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구매를 했죠. 한 15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시작 시점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그 처음 판매된 이후에 사신 건가요? 그 시작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점에. 네, 시작 시점에 이제 그 초기 창업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갔다. 그 당시 대학교 1학년 때 50만 원. 큰 돈인데. 큰 돈이죠. 그게 여자친구도 좀 보태고 저도 네, 그때 과외를 좀 했어요.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해서 모은 돈으로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계도 장만하고 네. 잘 팔려서 이제 어린이날 대비 네. 가족 총동원. 네, 친구들 총동원 네. 했는데 그 5월 달이 더 시장이 크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많으니까. 화이트데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와.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니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네, 얼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당연히 네. 1,000만 원이 그러니까 100만 원도 너무 큰 돈이었고 네. 그럼 난 1,000만 원이면 이것도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1,000만 원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1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차를 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루트인데. 네, 전형적인 전형적인 루트. 그때 네, 그래서- 뭐 사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너무 어리니까 준중형이라고 하죠. 네. 그때 아반떼급. 아반떼를 네. 사러 갔다가 네. K7을 사서 나오는 일이 K7을 사셨어요? 네. 근데 그때 K7이 있던 시기구나.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있네요. 네, 기아 자동차는 이제 K3가 이제 네네네. 처음에 그분이 조금 그랬어요. 그 세일즈를 잘하시는데 네. 처음부터 K7을 먼저 시승을 시켜주셨어요. 역체감. 그 다음에 K5를 타니까 이거 아닌데? 승차감이요. 그 다음에 또 K3라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가벼워서 쓰겄어?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너무 어린 나이에 둘의 커플이 들어가서 이거 주세요 하니까 그분도 조금 약간 이게 얘네 뭐지 했던 것 같아요. 금수저인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차를 K7으로. 산 썰인데 네. 재밌네요. 네, 그 후로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순이 이제 그쵸. 차 바꾸면 어려워요. 이제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자신감에 찼다가 네. 소비를 일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그 전형적인 코스를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나락간 이야기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그 K7 하고 어린이날 시즌 끝나고 그 네. 이후에도 사실 뭐 노릴 만한 시즌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시즌을 통해서 그래도 트래픽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은 그 브랜드에 그래도 인지도가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시즌이 아니더라도 계속 또 손님들, 고객분들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조금씩 이제 매출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빼빼로데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겨울쯤 되니까 빼빼로데이도 또 엄청 했어요. 그리고 빼빼로데이가 끝나니까 크리스마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나니까 이제 연말 연초여서 기업들에서도 많이 자금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끝나니까 입학 졸업 시즌이 또 시작되면서 아이고야.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금 나락간 말씀도 드렸지만 그래서 몇 년간은 약간 탄탄대로처럼 쭉쭉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리한 또 설비도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경영적으로 막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고 인원을 뽑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바쁜 것 같아 사람 뽑아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막 쓸데없이 기계를 사놓은 게 기계가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비율이 많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게 잘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면서 몇 년간 오다가 제가 대학교 때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나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려움이 온 게 제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안 가신 안 가고 상태였군요. 창업을 한 거예요. 네. 와우.
이제 얘기가 이게 몇 살 때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 7, 8, 23살에 했으니까 한 28, 9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잘, 무난하게 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오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20대였고 당시에 너무 그러니까 제 그릇도 너무 작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채용을 하더라도 저보다 어린 사람 을 위주로 당연히 저보다 나이 많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어려우니까. 뽑겠다는 네. 생각조차 사실 못했어요. 어렵고 두렵고 좀 그래도 나보다 어린 사람은 막 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래도 조금 편하니까. 편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회사가 아니라 딱 대학교 동아리 느낌으로 회사가 된 상태에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갔다 오니까 다행히 빚을 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들이 딱 정확히 제로 베이스가 딱 되더라고요. 갔다 오신 게 지금 저녁까지 이야기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휴가 나와서 듣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게 저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원분들한테 맡기고 가고 네. 근데 와이프랑 저는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와이프 이제 그때 당시 와이프가 아니죠.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여자친구는 저랑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제가 빠지니까 약간 전의를 상실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가장 많이 일을 하던 사람이 빠지니까 회사에 어쨌든 데미지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 와서 조금씩 당연히 그 군복무 기간 중에도 와서 중간중간에 보기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당연히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었어도 절대 사장만큼 안 하니까. 네,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는 진짜 20대 초 친구들로만 구성된 막 아이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차라리 정리를 하고 갔으면 그게 제일 좋았었을 돈을 뻔했어요. 그대로 그냥 묵혀놓고. 그래도 좀 벌었으니까. 네네네. 네. 그게 이제 갔다 오니까 완전 그리고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했고 그 여자친구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죠. 아마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나 군대만 끝나면 뒤졌다. 뒤졌다. 포텐 터진다. 네. 끝난다. 라고 하지만 갔다 오면 이 사회에 또 적응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처럼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무렵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뭐라도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제로가 돼서. 네, 제로가 돼서 근데 다행히 뭐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게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근데 어쨌든 결혼도 하고 군대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사업체를 같이 봐줬던 와이프한테 이제 정말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은 네. 어떻게 올라간 건가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역시 자본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본이 없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래도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시작했을 때가 이제 31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앞서 7, 8년 정도 했던 그 업력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제 노하우 돈이 없으니까 이 노하우를 팔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전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다시 시작할 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이제 다 나간 겁니까? 없죠, 아무것도 다 보냈고. 네. 그럼 이제 진짜 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도 0, 자본도 0인데 노하우 가지고 시작했다. 네, 노하우로 했고 그래서 돈도 막 대출도 많이 최대한 대출 땡길 수 있는 거 땡기고 그래서 조금의 돈을 마련해서 제 노하우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동안 했었던 그 커스텀 인쇄 이제는 이제 굿즈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커스텀 굿즈 사업을 하는 그 초기 세팅부터 운영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이 노하우를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군대 이후 다시 일으키는 거는 그 굿즈를 가지고 소매를 내가 해봤으니까. 네, 해봤으니까. 그 그쵸, 해본 그쵸. 거를 이제 알려준 어떻게 보면은 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네, 그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그 누군가에게 그거를
뭐랄까 그 네. 시스템을 가르친다는 것도 네. 쉽지 않은 일이고 네. 그러려면 또 설비나 이런 걸 네. 해야 되고 그 설비 사용법도 알려줘야 되고 네. 이 교육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그때는 역시나 아무 자본이 없을 때는 음.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제가 계속 가서 알려드리고 주말에도 전화 받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모으신? 그건 제가 창업 박람회에 나갔어요. 아. 창업 박람회. 창업 박람회 나가는 비용이 뭐 한 2,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막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인상이잖아요. 보여주고 누군가 이거를 봤을 때 아, 저 사업 아이템이 매력적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많이 설명하고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를 최대한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그동안 노하우들을 다 어쨌든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좀 힘을 뺐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 빡 주고 했던 것 같아요. 막 간절하게 좀 하셔라. 막 좀 설명도 막 진짜 힘들게 하고 해서 그 첫 박람회에 3분을 계약하게 된 것 같아요. 3분. 그래서 이 3분을 계약해서 이제 납품해드리고 또 좀 알려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번 돈으로 다시 2번째 전시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3명, 2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른 분들이 굿즈로 돈을 버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고 네, 조금 아까 저희 만들어주신 저런 정도 작은 브랜드만 네, 유지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 알려드린 분들이 실제로 네. 성과가 잘 나던가요? 이거는 저는 뭐 다 솔직하게 말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 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의 목적도 그거였어요. 이게 정말 요즘에 보면은 이 강의만 들으면은 돈을 번다.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을 번다. 막 이런 좀 광고성의 얘기가 사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도 물론 어떠한 홍보를 하거나 할 때는 좀 강조를 하기는 하죠. 잘하신 분들. 네, 뭐 이따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어느 퍼센테이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 이게 창업을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잘 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한 중간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결국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확률을 우리는 높이는 쪽으로 가자. 정말 10분 중에 뭐 3분이 안 된다고 하면 2분이 안 되게 하고 1분이 안 되는 쪽으로 계속 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서 단순히 어떤 만드는 스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교육과 이런 걸 시켜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업하는 그 모든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려고 정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진짜 기초부터 그리고 좀 마케팅도 좀 같이 해봐드리고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었다고 하면 같이 좀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고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제가 광고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을 초기에 그분들께 투자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네. 700분 정도 되신다고. 네, 지금 이제 720곳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해주시는 게 그냥 교육만 하고가 아니라 네. 아까 저희 이야기하기로는 생산 설비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용할 수 있게 막 해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규모가 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분들 마케팅도 도와줘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을 하면 당연히 물류가 따라올 것이고 네. 해야 할 일이 규모가 커질수록 이렇게 네. 가시처럼 많아지는데 네. 이렇게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스케일은 다를지언정 네. 해야 할 일이 가지수가 엄청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대표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세요? 먼저 저도 감당이 안 되고요. 우선순위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네. 제 개인적인 또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도 지금 계속 어떤 진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초기 창업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 또 올라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아마 뭐 기업가 분들은 안 보시지 않겠어요? 뭐 그래도 완전 크신 분들은 완전 제외하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결국에 이제 우선순위를 잡는다는 의미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사실상 사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효율은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효율을 잡기 위해선 엄청난 지식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효율을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업하기에 그냥 닥치는 일 처리하기에 바쁜 게 현실이에요. 저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든지 네. 예, 그런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일 효율적으로 하는 법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거를 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답이 나왔어요. 내가 이거 효율적으로 하면 뭐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업체가 사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잘 벌어야지 내가 뭐 효율만 따진다고 이게 될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우선순위나 효율을 따지기 전에 먼저 대표잖아요. 사장은 부가가치가 큰 아이템을 먼저 가져와서 그걸로 회사의 이득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냥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 쉽게 말하면은 네. 그냥 돈 되는 걸 하는 게 네.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가 커서 회사의 이윤이 많이 남고 잘 돌아가면 이런 효율이나 우선순위는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돈 들여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해결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컨설팅을 받아도 되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도 되고 하는데, 초반에 너무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주와 부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저도 거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가 네. 생각에 낼 수 있는 그 네. 부가가치 높은 것들도 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면은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개다. 네. 근데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크게 네. 이제 뭐 수익이 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가긴 하죠. 그럼 어쨌든 뭐 효율이라고 하는 뭐 시간 효율 뭐 이거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그냥 대표는 돈이 되냐 일단. 그렇죠. 부가가치가 가장 큰 쪽이 이제 결국에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효율과 그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딱히 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완전 큰 기업의 단계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까지 대표님의 경험으로는 네. 뭐 우선순위고 보고 나발이고 일단 돈 되는 거 해라. 네. 맞아요. 되게 네. 현실적이어서 네, 너무 저는 좋네요. 현실적으로 네, 물론 이제 계속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네, 생각이 바뀌고 그 규모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 방식을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이제 돈 되는 게 뭐냐라고 해서 네. 그걸 딱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은 네. 그냥 스무스하게 잘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뭐 가지는 마인드셋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보통 나는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런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향적이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좀 회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창업하신 분들을 많이 뵙다 보니까 대부분이 갖는 뭔가 왜냐면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 앞에 닥치면 이거를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좀 회피하게 되잖아요. 회피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항상 쉬운 일은 자기가 금방금방 해내요. 근데 어떤 시점에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어떤 좀 예를 다시 바꿀게요. 제가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 같은 걸 한 번도 안 써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써야지 아니면 어떻게 쓰지 막 이런 거 고민하다 계속 이런 일을 뒤로 미루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조금 어렵다 싶은 일들은 계속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좀 미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어쨌든 그냥 하자. 그냥 하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냥 하자. 빨리 하자. 최대한. 그리고 그 빨리 하고 나도 항상 틀리고 잘못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이 수많은 의사 결정을 하고 막 실수하고 그렇게 했던 그 과정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큰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할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아무튼 그냥 빨리 처치해버리자, 싸워버리자, 지던지 말던지 그거 자체가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회피하려고 할 때 네, 그냥 빨리 하자. 네, 그냥 하자.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또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분들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부딪혀. 네, 이런 파가 또 있고 또 그 예전에 애덤 그랜트가 쓴 책인가? 거기 Think Again이라고 다시 생각해라. 한 그쵸, 번만 그쵸. 더 생각해도 네, 뭐 맞아요. 확률이 확 올라간다. 뭐 이런 좀 더 숙고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는데 네. 대표님은 전자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가 있거나 하진 않나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당연히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얘기 말씀하신 지금 책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부딪혀라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 있고 그리고 그냥 부딪혀치면은 또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서 가자라는 이렇게 어떻게 두 가지 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두 개는 어차피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결과론적인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고 다른 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이때는 이 대표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감을 쓰라고 말씀드려요. 직감. 네. 어차피 둘 다 성공 사례가 있고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대표가 그냥 대표들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언가를 쓸 때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조금 네. 조속하게 표현하자면 네. 네 꼴리는 대로 해라.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면은 어차피 답이 없단 말이에요. 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대표의 직감만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그런 느낌인가요? 네. 어차피 뭐로 가든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 뭐든 고르고 정답으로 만들어. 좀 이런 느낌인가요? 그게 이제 직감이 맞다면 맞아지겠죠. 직감이라는 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애매한 거를 정리해주는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직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 모든 대표님이 사업하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완숙하면은 직감도 좋을 수 있는데 네, 아직 만약에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아. 네, 네. 그러면 사실 그렇죠. 많은 어떤 자기계발서라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잘하는 사람 따라해.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두 갈래로 또 두 갈래. 잘하는 사람 따라해와 너의 직감을 믿어. 네. 어느 파십니까 대표님은? 그거를 적절히 교묘하게 쓰는 직감. 이해 가세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따라해야 될 것 같으면 따라하고. 따라해야 될 때도 저도 그렇죠. 네. 무조건 그 직감대로 가는. 어떨 땐 저도 따라하고, 네. 어떨 땐 내 직감대로 하고 하는 그 직감. 그 직감.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어떤 말? 네. 저도 얘기를 하고서 이게 말인가 뭔가 했지만 의미를 전달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또 갑자기 그러면은 대표님은 굿즈라는 아이템을 네. 골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성과를 내셨고 내고 계시는데 똑같이 굿즈를 골라도 잘 안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과 대표님의 차이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잘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가 달랐었던 것 같아요? 달랐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근데 이 질문을 조금 확장해 보면은 제가 또 누군가 굿즈를 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글로벌하게 그쵸. 보자면 네, 이렇게 또 질문이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그 요 누군가보다는 앞서 있지만 또 누군가보다는 뒤처진 제 상황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제가 누군가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진짜 오래 한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래 한 거. 네, 오래 한 거. 되게 특수한 업종이에요, 이게. 저도 한때는 막 너무 막 좀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시장 큰 뭐 그런 쪽에 사업을 하면 그래도 내가 들인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되게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창업박람회를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창업박람회에 나갔던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업체들은 이미 다 중견 이상의 기업이 됐더라고요. 엄청 큰 회사. 그래요? 네, 막 그런 네,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언급을 하긴 좀 그런데. 규모 큰 업체들. 네, 지금 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업체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 오늘 몇 개 팔았어, 몇 개 팔았어 이런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다 좀 프랜차이즈 형식을 파는 네, 이런 맞아요. 네, 것들인가요? 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쪽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면은 저도 약간 내가 진짜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끝까지 가보자라고 해서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래 하니까 그 오래 함으로써 인한 근데 뭐 무조건 오래 한다는 게 정답이라기보다 오래 해서 열리는 기회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뭔가 거래를 하더라도 얘는 너네 업력 좀 됐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네. 대표님이 만약에 대학교 1학년 네. 23살의 원석준으로 돌아갔어요. 똑같이 초특수한 네. 굿즈를 고르실 겁니까? 아니면 넓은 걸 고르실 겁니까? 지금 이거를 저희 고객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저는 큰 쪽을 고를 것 같아요. 큰 쪽을 골라서. 근데 사실 뭘 고르냐보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네. 지금 대표님한테 만약에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하라 하면 네. 나 이거 골라서 이렇게 할 거다. 그 제로 베이스라는 게 이 의사결 지금의 지식 상태 그대로인가요? 네 갖고 가겠습니다. 갖고 가서? 가겠습니다. 갖고 가서 다시 한다. 네. 뭘 하냐? 그럼 지금인가? 아니 대학교 1학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하겠습니다. 전 지금이면 무조건 AI 쪽과 로봇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근데 그쪽 지식이 배경 지식이 원래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냥 한다. 네,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오,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보통은 저희가 레버리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건물을 사더라도 돈이 그 건물만큼 없어도 레버리지가 최대 100%까지도 되거든요. 네, 뭐 90% 100%까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알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인력도 누구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스톡 옵션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방법론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산업이더라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본이나 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하. 네. 아하. 자본을 끌어오면 되죠. 오. 그런데 사실 그 스타트업 같은 거, 스타트업 서적이라던가 이런 네. 뭐 컨텐츠를 많이 보면은 네. 시작은 무조건 니치하게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좁은 거에서. 그쵸. 그리고 사실 굿즈라는 게 전 처음에 대표님이 팔면서 잘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쪽이 막 엄청 활성화되지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뾰족했기 때문에 뾰족했기 잘 된 때문에. 거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넓은 걸 하시겠다가 저는 신기해서요. 네. 뾰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전략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결과론적인 건데 네. 전략적으로 확률이 높은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을 좀 좁게 한다거나 타겟을 좁히는 게 사업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매우 좋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이소라고 예를 든다면 네. 그 많은 품목과 아. 그런 거를 막 한 방에 하잖아요. 네네. 네. 한 방에 하는 것도 꼭 그렇게 타겟을 좁히지 않고 아이템의 개수도 엄청 많이 늘려서 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초반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정보나 지식들이 부족할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게 확실하다면 인프라나 네. 정보, 지식, 그러니까, 노하우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면은 빵 만들어내야죠 바로. 하긴 뭐 다이소가 5만 가지 다 팔아도 네. 걔들은 싸다는 확실한 네. 차별점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노하우, 네. 지식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뭐 자본을 끌어오는 법이라든지 네. 사람을 뭐 고용하는 법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AI나 로봇 하면 그 중에서 그 구체적으로 근데 이 두 개가 요즘에는 거의 다 그쵸. 융합된 네. 쪽이라서 구체적으로. 뭐 배달 로봇도 있을 거고. 야 이건 그냥 근데 궁금해서. 저는 근데 네. 그 이제 AI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고 네. 로봇은 이제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네네. 저는 약간 하드웨어 쪽에 아. 더 예,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직감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너무 다 무형의 것들로만 좀 치중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무형의 것은 무언가의 하드웨어로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쪽이 좀 미래에는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사이트나 지식,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지금 경험이 쌓였으니까 네. 가능할 거고 네. 만약에 오늘 지금 예정했던 대본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대표님의 조카 그 한 20대 초중반 이 친구가 삼촌 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네. 둘 중에 하나를 하실 수 있어요. 책 한 권을 주거나 아니면 한 마디만 할 수 있어요. 오. 그럼 일단 둘 중에 뭐 하실 겁니까? 책 한 권이 한 마디가 아니라 여기 너무 많은 말이 들어가 그런가요?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이게 훨씬 더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한 권을 추천한다면 뭘 주실 겁니까? 책 추천이요? 네. 저는 그 간다마사노리 책에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네. 그 간다마사노리 책 중에서 책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 권만 추천해야 되는 거죠. 네. 비상식적 성공 법칙도 괜찮고. 그것도 여기 있고. 네. 저는 그 90일 만에 당신의 기업을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라는 책을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이 책인가요? 그 책에서 어쨌든 결국 돈을 벌려면 무언가를 판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무형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뭐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일단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뭐며 그다음에 많이 판다는 거는 또 물건이 좋은 것과 또 판매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네. 제품을 써보지 않고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제품의 품질은 재구매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 책을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마침 재구매란 키워드가 방금 막 딱 나와서 네네. 그러니까 일단 대표님의 말씀 먼저 정리를 하면은 아까 네. 말씀해주신 게 좋은 제품이 꼭 잘 팔리는 건 또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이해되는 걸 산다. 그렇죠. 그런 맥락도 있을 거고 재구매 이야기가 나와서 굿즈 대표님이 개인 소매로 하실 때 이 네. 굿즈에서 좀 재구매를 잘 일으켰던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재구매 네. 제가 판매했을 때인 네네. 거잖아요. 왜냐면 보통 이 신규 고객만으로는 항상 다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커스텀 굿즈라는 것은 대부분의 그분들 구매자분들의 어떤 추억거리들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사진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아니면 자기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니셜을 넣는다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하시는데 사실 한 번 내가 뭔가 뭐 티셔츠를 커스텀으로 만들었으면은 그걸 다시 구매하는 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템을 계속 추가를 해서 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로 한번 샀다가 산곡이 마음에 드니까 드는데 올라오니까 뭔가 어버이날 상품도 있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아이템들을 좀 계속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네. 것들을 뭐 런칭했다고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죠. 그런 계셨- 거는 당연히 하죠. 그렇다면은 좀 이걸 굿즈라는 분야가 아니라 일반화시킨 조언으로 좀 바꿔본다면 네. 좀 뭐랄까, 이건 물론 아이템 특성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은 다른 상품 만들고 연락해라. 그렇죠. 네, 그 되게 정도가. 단순하네요. 네. 그렇게 단순한데 그거 진짜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대표님께서 또 이제 제조 공장도 하시고 이렇게 교육하는 걸 하면 그쪽 스텝도 있으실 거고 네. 해서 아까 저희 이야기하기로 직원이 지금 한 20분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직원 관리 비결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1번 네.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이건 이 직업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저도 계속 ING 중이고 근데 뽑는 부분 이제 채용이잖아요. 채용. 채용. 그 전에 방금 네. 말씀하신 뭔가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 네. 대표님이 느끼시는 가장 문제, 네. 세게 맞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 이게 좀 약간 저는 포괄적이에요. 그냥 결국 회사라는 것은 직원으로 돌아가고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직원분들 같은 팀원분들의 역량이 그냥 그 회사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들 인재 거리면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이제 1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인원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무튼 채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좋은 사람을 뽑는다잖아요. 네네.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뽑느냐 이런 방법론적인 건데 사실 근데 대부분이 하시는 거는 이런 채용 사이트 있잖아요. 저희 잡코리아나 이런 데다 그냥 채용 공고 올려서 뽑는데 사실 거기서 좋은 인재가 채용될 확률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진짜 그냥 정말 흙 속에 진주 찾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엔 좀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는 그 대표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력이라는 게 뭐 어떤 비주얼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요. 정말 그 진짜 생김새일 수도 있고요. 말투 그리고 애초에 요즘에 많이 쓰시는 거는 인플루언싱을 해놓는 거죠 대표들이. 예, 그렇게 해서 온다든지 그리고 실제 단순히 말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다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엔 그 매력이 있는 사람만이 잘하는 사람을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채용에서의 어떤 방법이라면 방법인 거죠. 그 매력을 키워야 되는 게 그럼 방법. 이제 그거죠. 이제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네, 매력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게 네. 그 특히 인플루언서로 시작해서 사업을 잘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가 캐릭터가 엄청 강하죠. 근데 그 네. 밑에 계신 밑에 있다는 게 그냥 같이 일하는 이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대표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매력이라는 게 아까 비주얼, 말투, 외모를 꾸며야 외모도 되나요? 포함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거. 솔선수범. 솔선수범 그것도 매력이고 그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뽑았어요. 네, 뽑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직원은 없잖아요. 네. 가끔 있나요?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애당초 그런 사람만 뽑아야 된다.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다. 그건 왜냐하면 네. 그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만큼은 아니고 네, 또 근다고 해서 당장 나가야 될 사람도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저는 일단 가르치기 전에 네. 먼저 내보내야 될지 안 내보내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채용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되게 빨리 해야 돼요. 사업 초반일수록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그러니까 제 이야기들이 어떤 제 개인적인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건
모두에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저랑 성향이 비슷하거나 가는 방향이 비슷한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대표의 직감이 또 이때 필요한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주는 것도 기회를 주고 교육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와 그게 그 직감이라는 게 뭐 결이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그 대표가 원하는 상이 있어요. 정말 그냥 착한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그냥 빠릿빠릿한 사람이 원하기도 하죠. 그런 일정 기준이 넘어선 사람에게 교육을 해야지. 전혀 엉뚱한 그냥 단지 내가 대표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모두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교육하는데 드는 시간도 다 시간과 비용인데. 네,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많지 않잖아요. 이게 많지 않으니까 잘 써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이제 그 정도 돼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자, 그 전에 잠시만요. 자, 일단 근데 채용 과정을 거쳐서 온 사람인데 네. 그럼 그 사람이 뭐 일해 보니까 얘 아닌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뭐 얼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이 계속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첫날 좋습니다. 출근해서 뭐 오는 거 보면 각이 나오는지. 그것도 첫날에 내보낸 적도 있고요. 3달째 내보낸 적도 있고요. 그거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럼 첫날 그 케이스는 네. 뭐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 물건을 발로 찬다든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심결에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너무 예. 근데 그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저희 회사의 그러니까 사실 작은 회사의 기준은 그 대표의 기준인 거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선을 넘는 경우에는 바로 한다거나 뭐 첫날부터 너무 늦게 지각을 한다든지 예. 그건 뭐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바로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바로 돌려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아까 3달 사례는 네. 3달 동안 애매한데 네. 하다가 나가였는지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 했다가 나중에 왜 급속도로 맛이 가지 이거였는지. 아니죠. 급속도로 맛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대부분은 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그런 일은 딱 3개월 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급속도로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겠는데 약간 긴가 민가.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 회사의 상황과 또 밀접한 것 같아요. 회사의 상황이 일단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 인력이 좀 못하더라도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은 애매해도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뽑기 힘든 회사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정답은 없으니까 직감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르칠만 하다. 맞아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잘 안 가르치는 게 가르친 게 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허들을 다 넘어온 사람들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서로 많이 좀 도와주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이 대표의 어떤 기준, 그 회사의 기준이 좀 명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명확한 기준을 넘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는 뭐 나름대로 휴가는 마음대로 쓰는 게 또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언제 쉬는지 몰라요. 그냥 저희 자유롭게 쉬고, 그리고 웬만한 의사 결정은 다 그냥 알아서 하는 쪽으로 저는 크게. 근데 이게 좀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회사가 망가지고 대원칙은 세워놓은 게 있어요. 뭔가요? 대원칙은 근데 이제 회사마다 다를 텐데 저희 회사의 대원칙은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는 창업자분들이 돈을 벌게 하는 데 있다. 저희 회사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저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냐 이런 쪽으로 최대한 무조건 의사결정. 처음에는 조금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계속 조금씩 맞춰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뭐 저한테 누군 관리자나 이렇게 별로 크게 물어보지 않고 의사결정을 고객이 도움되는 쪽으로 좀 무난하게 잘 다 판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거 같아. 네. 넷플릭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맞아요.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도 그러고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휘관의 의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네.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원래 계획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는 여기 착륙해야 되고 넌 여기 착륙해야 되고 상륙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가 있을 건데 네. 독일군이 방해하니까 이제 그대로 안 된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착륙 지점을 잘못 잡았어. 네. 근데 결국 성공했던 거는 지휘관이 니들이 어디에 그대로 안 될 수 있어. 어디에 떨어질 수 있지만은 결국 니들은 여기 도착하면 돼. 끝에는 뭐 그렇게 했다는데 맞아요. 지금 들으면서 그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네, 그 느낌이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다들 창업하시면은 잘하셔서 창업을 한 거일 거란 말이에요. 사장들이 대표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잘해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들 겪잖아요. 내가 다 할게. 됐어, 내가 할게.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이 회사에서 내가 다 잘하고 다 내 컨펌을 받아서 나가야 되고 다 그 겪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그걸 겪었고,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스텝은 보통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믿고 맡겨야 돼. 라고 해서 이제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지가 막 좀 작아져요. 그냥 맡기면 이제 내가 실무에서 조금 안 맞고 믿고 맡겼으니까 당연히 이 팀원이 나보다 그 실무를 더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힘을 갖게 되면서 이 대표들이 또 힘을 잃게 되면서의 또 그 고민에 많이 빠져요. 또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되고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렇게 돼. 근데 이 대전제적 이 대원칙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딱 업무하기가 딱 지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야, 지금 너가 가는 쪽 이쪽 고객 쪽이 아니잖아. 그거 너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그렇게 이게 있으면면 힘을 잃지 않게 돼요. 오. 이 대원칙을 세운 사람이 나니까. 아. 내가 실무에서 빠져서 저도 얼마 전에 기계 공장을 이제 가서 저희 설비 기계를 보는데 갑자기 제가 한번 이렇게 뭔가 하나 제 거 뭐 만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다 만들어냈거든요. 네. 전원이 어딨지? 전원이 어딨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무튼 지금은 저는 지금 규모에서는 아무튼 잘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가르친다기보단 대원칙을 세우고 위임하고 맡긴다라는 거고. 네. 그 대원칙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함께하는 분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 네. 이거 하나면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런 좀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문이 들어오면 오늘 나가야 돼. 뭐 이런 거. 큰 틀에서. 근데 예전에 제가 포장 이렇게 해, 테이프 이렇게 붙여. 이제 이런 것들로 지시를 하던 것이 이제 조금 더 큰 범주의 어떤 요청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그 동일한 균일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려면 네. 매뉴얼화가 딱 돼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네. 대표님의 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매뉴얼화된 정도가 좀 약한가요? 아니요, 강해요. 강한데 네. 자율성은 의사결정은 얘가 네. 한다는 게 제일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와닿지가 않으실 건데 네. 저는 정말 그 초기에 이 기간을 되게 오래 겪었잖아요. 네네. 그때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이 시스템화, 체계화, 매뉴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 누가 들어와도 그쵸. 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모든 업종 이건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매뉴얼은 될지언정. 매뉴얼도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만들어져도 금세 바뀌고. 그렇죠. 네, 금세 바뀌고 또 관리가 안 되면 버전업이 또 안 되고 또 이 매뉴얼이 또 관리가 안 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결국엔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 완벽한 체계 회사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원분들과 같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매뉴얼이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커지니까 얘도 또 따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가가치가 떠있다는 게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많이 벌리니까 야씨 더 벌려면 이렇게 매뉴얼이 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쉽게라는 말이 아까 그냥 네. 어떤 솔루션을 쓰면 돼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너는 이것만 만들어 하는 직원을 또 뽑으면 되고. 근데 처음에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처리하기도 힘들고 자본력도 없는 상황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오로지 대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가 만들 자신 있으면 만들어도 돼요. 계속 만들고 유지보수하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제 나름대로 플랜 B를 가동한 거는 야, 차라리 그냥 내가 못하는 걸 잡고 있느니 부가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나는 활동하고 내가 영업을 하나 차라리 더 하고 더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붙이자. 이걸 뭐 차라리를 뽑든 아니면 어디 뭐 외주 업체 컨설팅을 컨설팅을 해서 뭐 프로그램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서 도입시키고 그렇게 만든 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네. 초보부터 겪는 단계 저도 겪고 있지만은 네. 뭐냐 처음에 일단 되는 대로 해. 네. 나 너무 바빠. 네. 직원을 뽑아보려고 해서 뽑아봤는데 시킬 수도 없어. 시킬 수도 교육할 시간도 없어. 네. 그래서 매뉴얼을 이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볼라 해. 네. 안 돼. 네. 안 돼. 그리고 그거대로 해도 또 교육을 더 해야 돼. 매뉴얼 이해를 못 해. 그냥 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못해. 이렇게 돼버리고 그 와중에 매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돈을 벌어라. 네. 이게 그냥 가장 큰 대전제인 것 같아요. 네. 매뉴얼 만들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규모에 가면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돈을 먼저 번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면 돈을 계속 벌면은 당연히 벽에 부딪혀요. 그때가 이제 매뉴얼이 필요한 시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돈을 벌다가 벽에 부딪혔으니까 그 번 돈으로 매뉴얼을 만들면 되고 그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벽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매뉴얼에 힘을 쓰니까 여기서도 아주 미완성, 돈 버는 거에서도 미완성인데 그렇다고 그럼 매뉴얼을 100%또 잘 만드냐? 그것도 아니니까 계속 여기서 약간 허우적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완전 공감. 지금 제가 팩트 포킹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기업 잘하시는 분들의 만나고 막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네. 사람이 누가 들어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니까 저는 맞아요. 아직 막 그것도 아닌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막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고 몇 천억 하시는 분들, 뭐 엑시트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사실은 그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너무 그릇도 크고 인사이트도 넘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초반에 그 시기를 저는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 얘기예요. 그분들은 원래 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가장 최근 시기를 기억하시겠죠. 그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큰 규모에서 시스템에다가 그 시기는 그분들 말이 맞겠지만 이 앞의 시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현역에서 다 플레이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진짜 겪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인 조언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몇 천억 돼도 제가 얼마 전에 교촌치킨 그 창업주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겠자고 은퇴했다가 다시 오셨거든요. 그렇죠. 커도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이 자동화 네.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이거 개소리 아닌가. 시스템은 맞는 말 같은데 자동화는 이거 네. 말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화. 저는 그냥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고 네. 자동화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자동화라고 하면은 뭔가 원료를 부으면은 뚝딱뚝딱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식이. 근데 그게 어떠한 그 회사 내부의 어떤 그런 업무 플로우일 수도 있고 한데 자동화까지는 모르겠고 반자동화는 있는 것 같아요. 반자동화. 반자동. 반자동. 그러니까 인력이 10명이 필요한 것을 어떠한 솔루션과 한 2명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정도도 그냥 자동화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사실 뭐 아까 20명 했지만 그 정도 사이즈에서 나오기 힘든 매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 효율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가르치고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렇게 위임하는 이런 것까지도 네.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회사는 네. 어떤 문화의 어떤 분위기의 회사인가요? 분위기의 회사.
뭐 키워드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유롭다, 네. 뭐 성장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그래도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되게 많이 준다. 뭐 저희 회사는 좀 기회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의 이면에는 그 조금이라도 어쨌든 저는 성장하면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장하면 왜냐면 회사 자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이라는 것도 이제 살아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이라는 것도 인격체라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회사가 죽어간다는 거는 그 회사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일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죽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하는 예. 그냥 그게 가장 저는 그런 회사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우상향하는 성장하는 인원들로만 구성된 그런 회사를 꿈꾸죠. 그러면 사람이 근데 늘어나다 보면 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는 그럴지 몰라도 뭔가 그 성장 그 흐름에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잖아요. 무임승차하는 인원도 생길 그쵸, 것이고.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문화를 네.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스킬이라던가 네.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게 그냥 이것도 그냥 그 대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군가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같이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이 봐줘야 된다. 같이 봐준다는 게 보통의 프로세스는 어떤 인사팀이나 작은 회사는 그냥 대표나 면접을 해서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뽑고 그냥 그만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모두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본다는 게 채용할 때 말씀이신지? 채용할 때는 다 전 직원이 들어와서 볼 수는 없으니 그래도 일부 인원들이 당연히 함께 채용할 때 하고 그다음에 첫날부터 같이 보는 거죠. 아 그렇다고 이렇게 막 계속 감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왜냐면 지금 그래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는 대부분 저희 전 인원이 다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싫어해요.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려는 인원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커지다 보면은 다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면은 그래도 이 정신과 이 문화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너 나가의 결정을 할 때 네, 구성원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하시나요? 그럼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뭐랄까 이것도 선택지인데 네, 뭐랄까 오늘은 선택지가 좀 군주론적인 사장님들도 많아요. 네, 사실 되게 많고 좀 뭐랄까 직원들은 사장의 입장만큼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장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는 그건 옳은 거야라고 하는 파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민주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돼.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표님은 어느 쪽이냐 하면 그렇고 이 사이에서 사실 뭐 흑백이 아니니까 세상이. 네.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그 직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직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 이 구성원들의 말을 많이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거의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팀원들끼리 그냥 인간관계적으로 사이가 나빠서 그냥 제가 좀 네. 밉상이어서 약간 저한테 보고 자체를 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직원들 말이 우선 순위니까 쟤는 별로구나 잘라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죠.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당연히 참고는 하되 저도 저만의 검증을 하죠. 진짜 어떤 관계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진짜 이 일을 그렇게 수행하지 못한 게 진짜 팩트인가 이런 팩트 체크를 무조건 꼭 하는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막 확인할 수 있죠. 업무 같은 것들은 당연히 그 업무 보고라든지 수행한 그 결과물들이 어쨌든 데이터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짜 뭐 이 친구가 거기 뭐 갔어야 되는데 뭐 안 갔다라고 보고 오면 진짜 간지 안 간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다는 확인 못 하더라도 일부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관계를 확인을 꼭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견을 어쨌든 듣되 네. 그 의견에 대한 팩트는 내가 체크를 그쵸, 한다라는 그쵸. 것이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결정해. 네. 그런 주로 어떤 상황이 그런 게 발생하나요? 직업 문제에서요. 아니 뭐가 됐든 아, 내가 판단해. 직원들의 의견 묻지 않고 이건 내가 맞아라고 결정을 하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지. 요즘에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가장 최근에는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진출을 하게 됐는데, 오. 네, 일본 진출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일본 대기업과 일을 하게 됐거든요. 대기업과 일을 하게 됐는데 뭔가 직원 팀원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게 팀원들이 준비한 결과물이. 네, 예를 들어서 뭔가 그분들께 어떤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건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주면 손해일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참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냥 그거를 하면은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건 아니다라고 한 건데 어쨌든 이런 좀 제 나름대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되게 골똘히 고민하거든요. 이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날 처음 보고 이거 별로야가 아니라 정말 몇 날 며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이렇게 하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큰 일에서는. 그때는 대부분은 이제 뭐 얼추 제가 생각한 범주에 들어오면은 그냥 뭐 자율성을 주는데 조금 그런 큰 일과 제가 오래 고민한 거는 좀 제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네. 대표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네. 라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질문들이 이거 어려운 질문들이 너무 많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저요? 혹은 어떤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노는 사람은 아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외근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들이 회사에 없으면은 뭐 어떤 직원은 막 놀러 다니네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말 많이 돌아다녀서 일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 좀 공유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요즘에는 같이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계속 맨날 이렇게 스케줄을 하냐. 일만 하고 사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해요. 네. 스케줄 방금 이야기하셔서 보통 대표님의 어떤 하루 루틴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루틴이요? 일과? 그냥 일. 몇 시에 일어나세요? 눈 뜨면 일어나는 거 무조건 6시. 6시.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세요? 일어나서 뭐 일단 씻고 어떨 때는 조금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저는 완전히 그렇게 어떤 루틴 속에 gat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건 제 성향인데 하기도 하고 그냥 대부분은 일찍 나와요. 밥 먹고. 그냥 빨리. 네, 일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어떤 날은 꼭 이제 아기가 어리거든요. 그날은 오늘은 꼭 같이 나 유치원 갈 때까지 있어줘 하는 날은 오늘은 아빠랑 유치원 갈 거야. 그럴 때는 또 그때까지 좀 있고 그럼 그 시간도 또 잠깐 업무를 보통 보는 것 같아요. 아기 기다리면서. 네, 업무. 아기들 또 준비하고 이제 와이프가 좀 준비해 주는 동안 저는 조금 업무 보통 보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은
계속 일이죠. 몇 시까지 보통 일하세요? 거의 요즘에는 그냥 기본 9시 10시 네. 하고 9시 10시까지는 기본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와서 애기들 재우고 애기들 재우다가 저도 같이 잠들 때가 있어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얘를 네. 재우다가 얘가 나를 재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먼저 자. 먼저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면 또 항상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그냥 항상 챗GPT랑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어떤 대화를 하세요? 진짜 뭐 제가 얘기를 오늘은 아마 여기 이제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오늘은 진짜 많이 하는데 저는 매일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챗GPT예요. 그래서 뭐 그냥 진짜 경영적인 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뭐 예를 들어 여기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냥 진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걸 하시는 거는 뭔가 그 대화 과정에서 얻는 게 있어서인지. 그럼요. 무조건 얻는 대화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대표들은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내야 되잖아요.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는 아이디어라는 것이 어떤 재료가 없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바다가 나오질 않아요. 명언이다. 네, 이해 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북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꿈속에 거북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안 나오죠. 네, 모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랑 상상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데이터 재료가 있어야지 항상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재료를 머릿속에 계속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요새 챗GPT가 네, 넣어주는 거죠. 뭐라도 어떤 새로운 시각과 단어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막 즉흥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문득 그런 건 책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문득 보통 영감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샤워할 때 산책할 맞아요. 때, 뭐 불현듯 무언가 떠오를 때, 근데 그 불현듯 떠오르는 것도 재료가 없으면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지 일단 의식이 있을 때는 재료를 많이 넣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무의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게 딱 떠오를 때는 항상 좀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챗GPT랑 대화하다가 오케이. 그리고 보통 그러면 주무시는 시간은 항상 1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그럼 항상. 잠을 되게 많이 안 주무시네요. 못 자죠.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럼 되게 사업에 아이들 잠깐 보는 시간 말고는 사업에 올인된 인생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애가 둘이 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가정에서 이거에 오케이를 받기가 네. 또 만만치 않거든요.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근데 또 네. 사모님께서도 사업을 같이 하셨었어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런 사업에 전념할 시간을 얻어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걸 협상해내는 뭔가 그 노하우가 있으셨던 건지. 일단 많은 다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외부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가정도 저는 하나의 사업체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의 사업체의 대표가 저고 이제 그 가정의 사업체의 대표가 뭐 꼭 요즘에 뭐 어떤 여자 와이프가 아니라 공동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와이프가 맡아줘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상황에서는 저는 네.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대표님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우를. 네. 내가 밖에선 대표여도 집에 가면은 네. 아내가 대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어떤 사업체 대표님 만날 때도 그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정은 또 마찬가지의 사업체인데 비유를 하자면 근데 대부분은 와이프한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대부분. 밖에서 일하다 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사장님들 만나면은 나 여기 사업체인데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하. 대표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와이프한테는 안 되는 게 참 딜레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우. 그러면은 그 대우를 해준다 함은 네. 뭐 예를 들어 대표님이 가정적인 의사결정을 낼 때 사모님의 의견을 최대한 따른다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저도 이제 연애를 오래 했어요. 10년 연애를 하고 지금 결혼 생각 같이 만난 기간 18년 정도 됐는데
근데 최종 지금 와서의 내린 결론은 그 대우가 말이더라고요. 말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 돈을 벌면 자 뭐해 차 사. 근데 그 순간은 괜찮아요. 네. 그 순간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고 다 기쁘고 한데 이 항상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순간순간마다 나오는데 그건 짧단 말이에요. 뭐 매번 지바겐을 사줄 수도 네, 없고. 도파민이 나오는 그 시간은 짧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상황이 그 지속시키는 것은 그 예쁘게 말하는 거. 당신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일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고 하면서 그게 돼야지만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둘의 사이가 쉽게 얘기하면 둘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간단히. 둘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많죠. 그거 해야 될 일은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수익도 잘 배분해 줘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예, 성심성의껏 해야 되고 눈치껏 알아서 쓰레기도 버리고 와야 되고 이런 거 분리수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오늘은 쉬어 내가 오늘은 애기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올게도 해야 되고 네 이것도 눈치껏 직감적으로 해야 되는 아니 왜 맞잖아요. 직감적으로 맞아요. 눈치 없이 여기 와이프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누워서 핸드폰 봤다가는 그쵸. 바로 이제 사단이 나죠.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말은 좀 아이들과 보내세요? 저번에 카톡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네, 일하고 있었고요. 그때 주말에 연락 주셨잖아요. 이게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가 저도 이제 태어나고 가장 예쁘고 어릴 때 많이들 주변에서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돈이 뭐가 대수냐. 그때 이제 아기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대다수가 하는 이 세상의 얘기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진짜 그게 맞나? 왜냐면 아기들 보면 너무 어떠세요? 너무 예쁘고 좋지 너무 않으세요? 예쁘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 애기니까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리고 뭐고 정말 아기도 이렇게 보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만끽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뭔가 경제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다들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돈에 막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시달리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 단어 같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막상 말처럼 하려고 하니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뭐 돈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애기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또 못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고 제가 내린 결정은 그냥 이거 포기하고 돈을 벌자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두 개 다를 고민하는데 한 1년 갔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진자의 상태에선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진자의 상태.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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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기가 보고 싶었지만 정말 그때 돈도 없었을 때인데 막 돈도 막 빌려가지고 아기 봐주시는 분 어린이집 보내고 또 끝나고는 또 봐주시고 정말 집에 가면 자는 모습만 보고 하면서 그 선택을 해서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중한 그 한 2, 3년 정도가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하고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조금 보고 하니까 그때 내린 결정이 좀 나름대로 잘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요새 그거 얼른 집에 가고 싶어. 네,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딸 지금 진짜. 네, 근데 진짜 참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막 힘들게 하다 보면은 또 잊혀지더라고요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 시간이 저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멋지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되게 막 훌륭한 모습이 보고 계실 텐데 사실 대표님도 되게 이제 과거에 어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런 순간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딱 한 순간으로 돌아가서 네.
이것만 내가 번복할 수 있다면. 아 있어요. 오, 언젠가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오, 이제 뭐죠? 제가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뻔한 얘기인데 뭐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전시회에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때 전시회 한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 전시회 주최 측에서 회사 홍보 겸 인터뷰를 찍어준다고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말도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내 비즈니스 저도 막 너무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우고 싶어요. 그 인터뷰 그 영상이. 인터뷰 영상에 돌아가서 아하. 인터뷰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일부러 냅뒀어요. 왜 냅뒀냐면은 저희 고객사분들한테 전 얘기를 해요. 보셔라. 제가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았는지 보셔라. 네. 지금도 보면 진짜 지우고 싶어요. 근데 그냥 그때 저도 저니까 네,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나아졌다 너. 그것도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되게 진솔하다. 저 사람 되게 괜찮다. 그 바보 매력 있다. 같아요. 그래요? 그냥 바보 같아요. 네, 서블리원이라고. 서블리원. 네, 그러면 그 네. 옛날 제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네. 진짜 창피해요.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여러 다른 대표님들이 또 굿즈로 사업하는 걸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네.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해도 잘 되는 사람, 어,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 네. 딱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던가요? 네, 당연히 있죠. 뭔가 있나요? 이게 딱 동일한 날에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동일한 날에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제 초기 세팅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들어요. 이 초기 세팅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다고 하면은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죠. 네.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 사이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본의 준비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준비 과정을 처리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극명히 많이 차이 나가요. 기본 예를 들어 세팅하는데. 사업자 등록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네. 짜잘한 거를 잘 되는 분들은 빨리 쳐내나요? 네, 그냥? 빨리 쳐내요. 빨리라는 게 얼마나? 보통은 최단 기간은 한 1, 2주 정도 만에 끝내요. 음. 그 사업 기초 세팅을 하는데. 네네네. 그거는 2분이 하나 정해진 물리적인 양이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딱 똑같은 양이더라도 늦으시는 분들은 정말 막 3개월, 6개월 근데 왜 늦으시죠, 그분들은? 그냥 느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상황마다 너무 달라요. 그냥 마음 먹기를 조금 여유롭게 하실 수도 있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결핍이 덜하신 거죠.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 배고프면 진짜 움직이거든요. 빨리 배고프지 않은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그 부분에서 일단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딱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창업 초기에도 불이 붙었는데도 안 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차이가 좀. 그럼 일단 나요. 속도 네. 그냥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 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뭔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열어요. 그러면 참여도 이분들은 거의 무조건 참여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럼 이 참여도라 하면 좀 이것도 역시나 좀 배고픔의 문제일까요?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저는 막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배고파야 잘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 배고프지 않아서 좀 정신 좀 차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날카롭게 생각을 했긴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기는 한데 정말 너무 모르고 너무 조금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어서 아예 한 발을 떼는 게 너무 두려워서 멈춰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저희가 좀 역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기는 해요. 너무 그렇게 또 약간 비난처럼 할 거는 아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네. 빠르게 빠르게 한다. 빠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잘 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결여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렇죠. 속도 빠르게 참여 열심히 한다. 좋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대표님이 해외 진출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저도 아까 되게 놀랬던 게
굿즈라는 게 네. 이게 뭐 확장성,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 모델일까? 네. 라는 생각도 했고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내가 직접 파는 거, 그쵸. 내가 직접 굿즈를 갖다 해외에 팔고 네. 뭐 아마존에 등록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대기업하고 지금 협업하는 네. 단계에 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 스토리를 좀 시청자분들이 아, 저렇게도 확장이 되는구나 싶으실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결국엔 커스텀 굿즈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저처럼 커스텀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창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분들을 이제 양성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커스텀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그 기계가 있는데 사실 그 기계가 그 정도로 많은 굿즈를 만들 수 있는 기계는 아니에요. 그만큼 고퀄 기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최근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았던 영상인데 와플 기계로 와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만들잖아요. 인절미 막 이런. 인절미.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 기계를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그냥 인쇄기인데 네. 여기다 5만 가지 인쇄를 내버리는. 네, 하는 걸로 어쨌든 이거를 조금 좀 깊게 좀 연구를 하고 만들었던 포인트가 이제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된 키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비즈니스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이게 질문하신 의도도 이 작은 게 이렇게 크게 좀 네네네. 글로벌이 된 게 신기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작아요. 근데 작아서 저도 힘이 빠지면서 사업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이 작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작게 좀 깊게 한 거죠, 저는. 네, 깊게 한 게 다행히 그 인쇄를 하는 쪽에 그 이제 대기업의 사장님이 이걸 우연치 않게 알게 되셔서 아, 이거를 그러면은 한국이 아니다. 해외로 갖고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6번을 오셨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저도 왜 오시는 거냐, 대체 뭐냐,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뭐 정보를 빼가려 그러는 거냐, 네.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시려는 거냐.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계속 나누다 보니까 아, 정말 관심이 많고, 이 아이템이 그게 이제 일본계 회사였으니까 이거를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갖고 가면 훨씬 더 너네 회사 비즈니스가 더 잘 될 것 같고 우리한테도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막 저희 막 숙소랑 비행기표랑 다 일정 만들어서 다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고요. 일본에 가서 막 이제 뭐 브리핑도 하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너무 좋아서 일본 진출을 너네가 하는데 우리가 그 밑을 다 좀 초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주셨죠. 사실 뭐 당연히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그 기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말은 지금 못하지만, 아직은 자세히는 말씀을. 네, 그렇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는 요약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면 제시시켜 네네네네.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굿즈를 인쇄해서 판매하는 일을 그거를 하셨는데 이 기계를 제공해 준 업체에서 네. 야, 우리 기계 갖다가 저렇게도 써먹어? 맞아요. 저렇게도 돈을 버네? 그래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어떤 부가적인 네. 이 모델의 매력을 느껴서 맞아요, 글로벌 맞아요. 진출을 제안했다. 네, 그럼 이거를 좀 넓은 분야에 좀 적용을 해보면, 네, 만약에 당신이 좀 니치한 시장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네, 그 니치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노하우가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 기계를 활용해서 다양한 굿즈를, 그러니까 1,000가지가 넘는 그 굿즈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공급을 하는 일을. 그래서 그 각각의 창업을 하신 분들도 사실은 되게 컨셉이 명확해요. 이게 뾰족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관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진으로 만든 어떤 아이템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유아동 쪽으로 컨셉을 잡고 계신 분들이 유아동, 그러니까 애기들 포크 숟가락일 수도 있고요. 뭐 가방, 유치원 가방, 뭐 애기들 물컵일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반려동물이면 강아지 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이거 애견 리드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연예인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연예인 팬굿즈 하시기도 하시고, 뭐 기업용도 있고,
종교도 있고 음. 장례 쪽도 있고 캐릭터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네. 사실 되게 당신이 가진 스킬이 되게 니치해 보여도 네. 조금만 분야를 바꿔보면 되게 다양하게 맞아요, 적용될 수 맞아요. 있고. 네. 아, 좋습니다. 좀 그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더 도움이 될 만한,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지만 더 도움될 만한 좀 마지막 코너를 하나 해보자면, 보시는 분들이 사실 사업적 단계가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씩만 한마디씩.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막 사업 시작을 고민하고 있어요. 나 뭐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 해준다면. 아직 안 한 예비 창업자 네네네. 분이신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엇을 할까, 어떤 아이템을 네네네. 할까 정도까지 고민하신 분들, 일단 많이 돌아다녀라. 많이 돌아다녀라. 네. 그거는 뭐 여러 분야를 접해봐라. 그렇죠. 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그 부가가치가 큰 아이템을 잘 잡으면 좋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 아이템을 결국은 잘 잡으려면 많이 보고 그 재료들이 정보가 많아야지만 또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돌아다녀서 정보를 수집해라. 좋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분야를 정했고, 네.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팔아서 첫 매출을 낸 사람부터 네, 월 매출 그래도 몇 개 팔려서 한 100만 원까지, 네, 첫 매출부터 100만 원, 이 사이 구간에 한마디. 네. 대표가 무조건 갈아 넣어라. 아, 이때 뭐 사람 뽑고 할 생각하지 마라, 이건가요?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아. 그냥 대표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때. 지금부터는 너를 갈아 넣을 네, 시간이다. 겉멋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가 다 해야 돼요. 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매출. 매출 100만 원에 1000만 원. 이게 약간 그 같은 구간인 여기도 갈아 넣어라. 네, 갈아 넣어라. 네. 거기도 당연히 갈아 넣어야 될 구간인데요. 좋습니다. 1000에서 제가 이 질문 살짝 바꿔볼게요. 네. 언제까지 갈아 넣어야 되죠? 제가 한 1인이 네. 갈아 넣어서 할 수 있는 정도, 물론 업종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매출 기준으로는 한 2천 정도, 2, 3천 정도까지는 1인이 어떻게든 갈아 넣으면 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오, 네. 신기하네. 저도 사실 네. 저는 사실 지식이고 영상 콘텐츠고 해서 막 그렇게 노동 강도 자체가 높은 그쪽은 아닌데, 네. 저도 그쯤 되니까 뽑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쯤이 이제 1인의 거의 맥스치로 보여요. 좋습니다. 그럼 네. 이제 2000에서 그 이상이 이제 5000. 여기에 한마디. 이때는 이제 무조건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솔선수범을 잊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직원 뽑았다고 뽑았어요. 네. 네가 뭐 이제 막 이제, 골프 치러 네. 다니고 네. 생각하지 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 너가 제일 먼저 일해야 된다. 네.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네. 5000에서 5천에서 이때도 사실 비슷한 구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5천에서 억이면은 네. 레버리지를 좀 고민할 때다. 그 레버리지라 하시면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네네. 어떤 기계나 설비일 수도 있고 이 사업 확장에 대한 레버리지를 좀 공부할 때다. 컨설팅을 받는 걸 수도 있을 거고. 고민할 때다. 네. 좋습니다. 근데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 억에서 10억. 억에서 10억. 월인가요? 네, 월이죠. 억에서 10억. 이때는 사람을,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을 꼭 만들어라. 이제 아까 단순히 그냥 뭐 레버리지 한다, 직원 잘 뽑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건 진짜 이 내 사업에 거의 나의 수준으로 스며들 수 있는, 왼팔 오른팔이 없으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는 못 나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양팔이 있으신가요? 저 약간 1.58 정도. 1.58 정도. 좋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저희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왜 일하시죠? 저는 좀 길게 답변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는 창업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16년 전에. 이때도 일을 시작한 거니까 그때부터 왜 일을 시작했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그러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전부냐, 돈으로 뭐 행복을 살 수 있냐, 막 이런 논란들이 끊임이 없잖아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 세상의 얘기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과 행복의 뭐 상관관계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정도 되면 이게 네네네.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비례하더라고요. 오호. 네, 저는 계속 비례해서 일단 저는 그 끝이 궁금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행복과 지금 정비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끝이 어딘지가 궁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그 예를 들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진짜로 그 정상이란 게 원래 없는 걸 수도 있고 네, 없는 걸 수도 있고 사람마다 정상이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진짜 끝없이 좋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아무튼 저는 계속 좋아요. 그럼 어떻게 뭐랄까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네, 그리고 돈을 버니까 계속 행복해. 네. 근데 물론 일적에서 오는 성취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1차원적이었죠. 뭐 행복인지 뭔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네, 그냥 돈을 벌었던 것이고 이제 이 생존이 해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 저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같이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또 잘 되시는 걸 보면 당연히 저도 보람을 느끼고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팟캐스트에 그 이전에 나오신 분이 다음 분을 위해 질문을 남기고 가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전에 출연하셨던 분이 어떤 질문을 남겨주셨냐면 네, 우리 모두 초보의 단계일 때 미숙하잖아요. 네, 근데 그 미숙함을 겪고 어느 정도 겪다 보면은 이제 한순간 확 점프하는 네, 이제 나 초보 아니다 이렇게 점프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만드셨나? 그 초보에서 한순간 점프할 때 네. 초보의 그 아, 데드락을 극복할 수 있었던 네네. 비결. 비결. 네, 저는 강제로 절벽으로 밀어넣는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절벽이었나요? 강제로 예를 들어 빚을 진다든지 너무 극단적인 아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제가 소화할 수 없는 양인데 뭐 상담을 잡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오더를 받는다든지 좀 제 캐파보다 항상 더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욕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뭐 멋있게 포장하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한다고 하고 다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하게 되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어디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제가 상담을 1,000명 이상을 했더라고요. 정말 거의 1시간 반 이상씩 한 명당 한 1,500명, 2,000명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어느 정도 또 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확 점프를 뛴 순간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떤 강제적으로 시행 횟수가 많게끔 밀어 넣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뭐 꼭 빚을 져라는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빚지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을 많이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 네. 내가 지금 한 하루에 서비스업이라 치면 하루에 한 8건, 7건 받던 거 그냥 확 예약을 받아버린다든지 10건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제 그 한계치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늘 너무 감사한 게 뭐랄까 그냥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꾸밈이 없어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뭔가 꾸민다는 게 나를 더 멋있어 보이려고 사실 하고 사실 돈도 많으시고 하니까 막 있어 보이게 포장할 수도 있고 아까도 뭐 직원 회사 이야기할 때도 뭐 네.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 없이 그냥 네. 뭐 자율성과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의 말을 하셔도 되는데 네. 진짜 꾸밈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좀 뭐라도 도움이 될 그러니까 저도 기본 인터뷰 사전 질문지를 주셨잖아요.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니, 뭐 사전 질문지가 다 사라진 것 같고. 끝나고 보시면은 나름 녹아 나름 있어요.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막 도움을 드리고 막 이제 이런 거기보다 저 이 시간이 진짜 너무 길었어요. 이 창업을 하고 막 남들은 막 확 해서 막 몇천억 뭐 사업이 됐다, 뭐 대박이 났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너무 그 밑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고 지금 그 시간이 약간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죠, 아깝고. 네,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뭔가 퀀텀 점프하는 네, 그 기간을 네, 줄여주는데. 뭐라도 네. 좋습니다. 이런 대표님의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면 뭐 석준이 형 채널 가면 되나요? 제가 채널 명이 좀 바뀌었는데 네. 1987 원석준이라는 유튜브 1987 원석준. 채널이라는 채널이 네.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채널에 가시면 대표님의 또 이야기를 네, 저 이런저런 얘기 네. 많이 합니다. 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보신 너무 분들께 좋았습니다. 큰 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